2022년 10월 27번? 자, 문제죠. 요 AB가 반원의 지름이지. 반원 지름은 3이고 요 BC는 1이고 그 다음에 P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45도, 4분의 파이죠. 요 각을 세타라 그랬을 때 탄젠트 2세타가 얼마냐 이런 물음인데, 자, 자기 스스로를 믿어야 돼. 그냥 이 도형에서는 중심 반지름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자, 중요한 거에 대한 정보를 그냥 기입하면 돼 무조건. 그러면 이 중심에서 P까지 연결해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이 반지름이랑 접선은 몇 도야? 90도죠.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90도라고. 근데 여기가 45도래. 그렇잖아?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을 마무리해봐. 이렇게 가서 마무리하면 여기가 45도니까 4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얼마겠어? 4분의 파인 거 확실하죠? 근데 여기가 세타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얼마? 2세타.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그려서 문제가 된 거지. 이걸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버리면 여기가 45도니까 여기 45도 4분의 파이잖아. 여기 2세타면 여기도 얼마? 2세타. 그럼 이 각이 바로 나와버리지. 얼마야? 4분의 파이 빼기 2세타죠. 여기가 2세타니까 요 각은 4분의 파이 빼기 2세타다. 그 순간 이 문제 풀렸지 그냥. 왜냐면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2세타가 3분의 1이죠. 이 길이가 3이라고 그랬고 이건 1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요 각에 대한 탄젠트, 즉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2세타가 3분의 1이다. 자,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니까 1 더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곱하기 탄젠트 2세타 분의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탄젠트 2세타가 되겠죠. 요렇게 되겠네. 그럼 얘랑 곱하면 3, 1 마이너스 탄젠트 2세타가 되겠죠. 는 1 곱하기 얘네들이니까 1 플러스 탄젠트 2세타가 되겠죠. 마이너스 3 탄젠트 2세타를 이항시키면 4 탄젠트 2세타는 1을 이항시켰으니까 2죠. 따라서 탄젠트 2세타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자, 여기서 묻는 게 60 탄젠트 2세타니까 여기다 60배를 곱하면 답이죠. 그건 얼마야? 30이 답이 나오겠죠. 자, 별로 안 어렵죠? 자, 2021년 4월 29번이죠. 얼마나 쉬운지 한번 봐봐.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각이 알파인 건 당연하다. 그럼 요 위에 조그만 각은 베타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알파니까 주어진 정보만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2알파죠. 그러면 여기 2알파고 여기는 3분의 2파이니까 요 베타는 누구다? 3분의 파이 빼기 2알파 돼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 둘, 세 개를 더했을 때 파이가 나오겠죠. 베타는 3분의 파이 빼기 2알파니까 그럼 탄젠트 베타는 누구야? 자, 54 루트 3 탄젠트의 3분의 파이 빼기 2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54 루트 3에 곱하기, 자, 탄젠트 3분의 파이 빼기 2알파니까 1 플러스 탄젠트 3분의 파이 탄젠트 2알파분의 탄젠트 3분의 파이 더하기 탄젠트 2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탄젠트 2알파만 구하면 이 문제는 풀렸겠구나. 근데 이 코사인 제곱 알파는 누구야? 이거지. 그러면 코사인 2알파라고 하는 것은 2 코사인 알파 플러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이거 2배 해서 1 빼면 7분의 루트 21인가요? 코사인 알파가 7분의 루트 21이란 얘기는 7 루트 21 그럼 여기 얼마야? 루트 27입니까? 루트 28입니까? 따라서 얘분의 얘가 탄젠트 2알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탄젠트 2알파는 얘분의 얘 루트 3분의 얼마다?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탄젠트 알파 2알파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대입합니다.
여기다 루트 3분의 2 넣으면 3이죠. 루트 3 더하기 루트 3분의 2. 아, 이게 빼기인가요? 자, 루트 3 빼기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는 3분의 2 루트 3인가요? 그럼 3분의 2 루트 3인가요? 네. 그럼 54 루트 3 곱하기 9분의 루트 3이죠. 요거 9분의 루트 3이죠. 그럼 9랑 54 하면 얼마지? 6인가? 6 곱하기 3이니까 얼마다? 18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일단 보세요. 그 사이에 있는 거? 2013년 9월 19번 문제죠. 자, 반지름 1짜리 원, 반지름 2짜리 원, 반지름 4짜리 원을 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같은 속력이란 얘기는 주의사항이 뭐야? 각속도가 아니라 선속도지. 그러면 얘가 요만큼 움직이는, 요 길이만큼 움직이는 동안에 얘도 요 길이만큼 움직였으니까 두 길이가 같죠? 근데 두 길이가 같으려면 여기 반지름 4짜리가 세타만큼 움직이면 반지름 2짜리는 몇 세타 움직여야 돼? 요 각이 2세타 움직여야지 요 선의 길이가 같죠? 그러면 이거 반지름 2짜리 2세타니까 이 높이가 얼마예요? 얘 높이. 자, 2 사인 2세타가 높이죠? 이 반지름 길이가 2니까 이 높이가 2 사인 2세타죠. 이 점 좌표는 2 코사인 2세타 콤마 2 사인 2세타죠.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 1짜리가 이만큼 돌아갔죠. 그럼 이 선의 길이가 이 선의 길이랑 같으려면 요 각이 세타면 요 각은 몇 세타? 요 각은 4세타가 돼야 되죠. 자, 반지름 1밖에 안 되고 얘는 반지름 4니까 반지름 4짜리가 세타 돌아갔는데 반지름 1짜리는 4세타 돌아가야 되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누구다? 코사인 4세타 콤마 사인 4세타니까 이 높이가 바로 사인 4세타가 되겠죠. 자, 삼각형 ABP3, ABP3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죠. 이해되냐? 그럼 이 삼각형의 밑변 길이는 8이고 높이가 2 사인 2세타죠. 밑변 길이 8, 높이 2 사인 2세타니까 둘 곱해서 2로 나누면 8 사인 2세타가 되겠죠. 요 S3 넓이가 3 곱하기 8 사인의 얼마다? 세타가 되겠죠. 는 2 곱하기 괄호 열고 S1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밑변은 8이죠. 높이가 사인 4세타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이거죠. 2분의 1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각형이니까. 정신 안 차려요. 자, S1이라고 하는 것은 ABP1이니까 ABP1 이렇게 길쭉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4세타죠. 따라서 4 사인의 4세타가 되겠죠. 더하기 ABP2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높이 2 사인 2세타니까 8 사인 2세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럼 얘는 8 사인 4세타고 얘는 16 사인 4세타니까 8로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3 사인 세타는 이거 8로 약분하면 사인의 4세타 더하기 2 사인 2세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느냐? 얘는 누구야? 사인 4세타는 2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죠. 근데 사인 2세타는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더하기 요게 2 사코니까 4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죠. 그럼 사인이 0이 아니니까 양변 사인으로 나눠도 되죠. 자, 요렇게 되겠고 그러면 끝났네, 그죠? 자, 요 코사인 있죠? 요 코사인 2세타 2 곱하기 2는 4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2세타는 2 코사인 제곱 빼기 1인가요? 더하기 4 코사인이니까 빼기 4 코사인 더하기 4 코사인 죽죠, 이렇게. 그럼 8 코사인 세제곱이 3이죠.
따라서 코사인 세제곱은 얼마나 갈 수 있다? 8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맞냐? 끝났네, 이게. 코사인 세제곱이 정답이네, 그냥. 뭐가 없다고? 그럼 뭐 계산 실수한 거 찾아봐, 너네가 한번. 자, 코사인이, 이게 몇 번이죠? 8분의 3이 없어, 근데? 선택지에? 뭐가 잘못됐나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계산 실수죠. 여기 누구야? 4 사인 세타지, 높이가. 이 높이가 4 사인 세타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 사인 세타니까 16 사인 세타죠. 여기야? 여기가 16 사인 세타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 아까 약분했을 때 3 곱하기 2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6이지, 6. 그러면 8 코사인 세제곱이 6이니까 코사인 세제곱은 8분의 6이죠. 약분하면 누구다? 4분의 3이죠. 아무튼 요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뭐 하여튼 별거 아니라는 거 말인데 요거는 뭐 킬러 2개도 못 들죠. 그런데도 정답률이 3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점수 따기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뭐 이런 문제죠. y는 mx랑 y는 루트 3x랑 자, mx랑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1. 이 둘 사이 각을 세타2라고 했을 때 3사인 세타1, 4사인 세타2의 합의 최대가 되도록 할 때 m 값을 묻는 건데 자, 우선 탄젠트 세타1이 m 되는 건 이해되죠? 좋아. 자, 탄젠트의 세타1이 누구라고? m이야. 그 다음에 이 둘 합친 각이 얼마야? 루트 3이니까 기울기가. 이 각이 얼마 합친 게? 3분의 파이죠. 그럼 세타2는 누구야? 3분의 파이 빼기 세타1인 건 이해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세타2는 누구라고? 3분의 파이 빼기 세타1인 건 이해되겠다. 이건 별거 아니잖아, 우리가. 그럼 이 값은 누구야? 3사인 세타1 더하기 4사인 세타2니까 3사인의 세타1 더하기 4사인의 자, 세타1 대신에 3분의 파이 빼기 세타 넣을 수 있지, 우리가. 여기까지 별거 아니다. 그럼 3사인 세타1 더하기 4 곱하기 자, 사코 빼기 코사죠. 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세타. 그럼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인가? 빼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 세타. 그럼 2분의 1 사인 세타인가요? 자, 이 식을 정리하면 3 사인 세타 빼기 2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인가요? 더하기 얘랑 얘랑 약분하면 2 루트 3의 코사인 세타가 나오나? 맞나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해되죠? 그럼 이거를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걸 이제 빨리 풀어야 돼, 우리가 수능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1이 지금 m이지, 그죠? 그러니까 m 값, 즉 탄젠트 세타1이 얼마가 될 때 이게 최대가 되냐 이거야. 자, 탄젠트 세타1이 얼마가 될 때 이게 최대가 되느냐? 탄젠트 세타1이 2 루트 3분의 1일 때가 답인데 그럼 답은 이제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최대값도 한번 구해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알겠냐? 솔루션 1. 자, 이거의 최대를 우리가 구하는데 그잖아. 얘를 K라고 둬봐 한번. 사인, 그냥 세타를 할게요. 이거 그냥 사인 세타 플러스 2 루트 3 코사인 세타를 K라고 둬봐. 그러면 사인 세타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2 루트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K죠. 그런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얼마야? 1인 상태에서 이렇게 구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데 사인 세타는 단위 원에서 무슨 좌표야? 반지름 일자리 원 입장에서는 이 각이 세타면 이 y 좌표가 사인 세타죠. 이 x 좌표가 누구야? 코사인 세타야. 자, y 좌표가 요게 y 좌표지 그냥. 코사인 세타가 누구야? x 좌표죠.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누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요 반지름 일자리 원에서 약간 얘마 정신 안 차려! 요 반지름 일자리 원에서 반지름 일자리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루트 3인 직선의 요 y절편의 최대최소를 구하는 거지 지금. 그런데 기울기 마이너스 2루트 3짜리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x, y도 이걸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야. 따라서 얘랑은 무조건 만나줘야 된다고 알겠죠? 만나줘야 되니까 언제가 최대가 되겠어? 여기에 뭐 할 때? 접할 때가 최대다 이거야.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야? 이 기울기가. 그래서 정답이 나와. 이 기울기 마이너스 2루트 3이죠? 그럼 요 기울기는 얼만데? 2루트 3분의 1이죠? 요 기울기가 누구야? 이 각이 세타일 때 바로 탄젠트 세타가 이 기울기지. 정신 안 차릴래? 요 각이 세타일 때 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2루트 3분의 1. 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는 2루트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루트 3분의 1이 탄젠트 세타가 2루트 3분의 1일 때가 이놈의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최대값은 얼마야? 잘 봐. 이게 1대 2루트 3이지. 기울기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 1대 2루트 3이니까 이것도 1대 2루트 3대 루트 13이죠. 정신 안 차릴래? 1대 2루트 3대 루트 13 되는 거 이해되죠? 근데 요 길이가 실제 1이라고. 따라서 요건 얼마? 루트 13이 실제 길이니까 여기 y절편도 루트 13이죠. 그래서 루트 13이 뭐다? 최대값이 루트 13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중시한 처리요? 넌 이해됩니까 이게? 네. 한 개 더 해 임마! 이거 봐 빨리. 이거 이해됐어 안 돼? 솔직히 얘기해. 그러면 자 이제 요거는 문제 풀었으니까 한 개 더 할 거야 지금부터. 얘를 한 개만 더 들어줘. 만약에 사인 세타 빼기 2 코사인 세타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을 1초 만에 적을 수 있어야 돼. 최대는 얼마야? 루트 5. 최소는 루트 5. 정신 안 차려. 최대가 얼마라고? 루트 5.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이 최대가 될 때는 탄젠트 세타가 언제 최대가 되냐? 탄젠트 세타는 누구분의 누구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최대값 루트 5를 가진다. 자, 증명. 요 사인 세타는 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죠. 사인이 y좌표지. y제곱 플러스 x제곱은 1일 때 뭘 묻는다? 사인 빼기 2 코사인의 최대치에서 물었으니까 k라고 두면 y는 누구다? y는 넘기면 2x 플러스 k지. 따라서 반지름 일자리 원이 살고 있었는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얘랑 만나야 되지. 따라서 최대는 이렇게 만날 때고 최소는 이렇게 만날 때죠. 자, 이때 이거 1대 2죠. 기울기 2니까. 그러면 1대 2대 루트 5인데 요 길이가 실제로 1이니까 여기는 실제로 루트 5야. 그래서 y절편 최대값은 루트 5,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5. 언제 최대냐? 이 각이 세타니까. 알겠냐? 이 각이 세타인 거 이해돼?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얘랑 수직이지. 얘가 기울기가 2였으니까 이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얼마다? 2분의 1일 때 그래서 최대다. 요 쉽게 하는 방법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의 개수분의 사인의 개수 이렇게 생각해도 돼.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금세 풀어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이게 솔루션 1. 솔루션 1. 자, 솔루션 2. 솔루션 2. 합성을 생각하면 뭐다? 최대가 루트 5고 최소가 마이너스 얼마다? 루트 5다. 이렇게 1초 만에 생각할 수도 있다. 합성을 생각해 보면. 자, 요거 솔루션 1 다 이해됐죠? 자, 합성에 대해서 잠시 알아봅니다. 참고 합성.
어느 날 y는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사인 세타가 잘 살고 있었다. 둘 다 각이 똑같을 때야. 그런데 우리는 얘를 덧셈 정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요 a가 뭐였으면 좋겠어? a가 사인 알파면 좋지, 그지? b가 코사인 알파였으면 좋겠다, 이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럼 사코 플러스 코사니까 사인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세타가 될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사인 알파가 a고 코사인 알파가 b가 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얼마니까? 1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돼야 되지.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반드시 1이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이게 7, 8, 9, 10 그러면 제곱의 합이 1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강제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묶으면 괄호 열고 누구다?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a 코사인 세타죠. 더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사인 세타인데 이때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1이 나와 안 나와? 나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1이 나오니까 요거를 뭐라고 두고? 뭐 사인 알파라고 두고 요걸 뭐라고 둘 수 있어? 코사인 알파로 둘 수도 있는 거지. 제곱의 합이 1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고 고칠 수 있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사코 플러스 코사니까 자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의 합이니까 사인의 누구다? 사인의 알파 플러스 세타라고 적어주시죠. 단 여기서 사인 알파는 루트분의 a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단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자 이렇게 되죠. 이건 참고 중요한 건 이거야. 얼마 곱하기 사인 값이잖아. 그럼 사인 값이 얼마일 때 이 전체 값이 최대야? 그럼 만약에 이게 3 사인 어쩌고 저쩌고면 사인 값이 1이면 최대가 3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아,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은 얼마다? 최대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거 이해됩니까? 뭐잖아. 예를 들어서 y는 7 사인의 뭐 알파 플러스 세타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7이 최대 맞죠? 누가 최소야?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거 이해되지, 그죠?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요 원리로 구한다면 요게 답이 1초 만에 나오죠.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얼마 얘는? 루트 13이지. 참고 괄호 열고 루트 13분의 1 사인 세타 1 더하기 루트 13분의 2 루트 3 코사인 세타 1이 되죠. 그럼 요 새끼 제곱 더하기 요 새끼 제곱은 1이 나오죠. 따라서 얘를 코사인 알파라 그러고 얘를 사인 알파라 그러면 사코 플러스 코사 되죠. 따라서 루트 13 사인의 누구다? 알파 플러스 세타 1 되는 거니까 루트 13이 최대 마이너스 루트 13이 최소인 거 이해되죠? 자 이제 계속 달려보자. 그럼 도대체 언제 최대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요게 최대가 되려면 요게 2분의 파이일 때죠.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자 그럼 알파 플러스 세타가 2분의 파이면 세타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인 거 이해되나? 세타가 누구라고? 세타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다. 그럼 탄젠트 세타는 여기서 탄젠트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탄젠트 이거지. 근데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는 누구다? 탄젠트 알파분의 1인 거 이해되나? 미쳐버리겠네. 뭘 기억하고 있는 거야?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는 요게 알파면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여기 있잖아. 이거 기울기는 얘 기울기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는 탄젠트 알파분의 1이다. 근데 탄젠트 알파가 누구야? 탄젠트 알파는 얘분의 얘지.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지. 얘분의 얘 하면 b분의 a지.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알파가 b분의 a인데 그거분의 1이니까 누구야? a분의 b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냐? 이때도 보면 뭐야? a가 누구야? a가 코사인의 개수고 b가 사인의 개수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개수분의 사인 개수일 때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개수분의 사인 개수일 때 최대가 되는 걸 우리가 금세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일로 돌아와봐. 따라서 이게 최대가 루트 13이잖아.
최대가 루트 13인데 언제 최대냐? 탄젠트 세타 1이 누구분의 누구일 때? 1분의 2루트 3이야? 2루트 3분의 1이야? 코사인의 개수분의 사인의 개수니까 2루트 3분의 얼마? 1일 때 최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여러분들 수준이면 합성도 필수입니다. 알겠냐? 합성도 필수야. 합성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이 단위 1에서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 개념으로 그 접할 때가 최대 최소라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잘 안 되면 다시 질문하고. 뭘 배워? 외울 게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뭘 배워? 외울 게 없는데 뭘 외워? 이거 보고 외운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봐, 이거. 자, 연습만 하면 되니까. 자, y는 3 사인 세타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뭘로 묶여? 루트에 25, 즉 얼마로? 5로 묶이잖아. 그럼 아무튼 5 곱하기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 꼴인 건 이해되냐고. 그럼 최대가 5고 최소가 마이너스 5인 건 이해되지? 이렇게 되는데 언제 최대냐 물어보면 탄젠트 세타가 누구분의 누구일 때? 그래, 코사인 개수, 코사인 앞에 있는 거 코사인 개수분의 사인 개수 이렇게 하면 쉽다고.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이걸 까먹었어. 만약에 솔루션 1 까먹었어. 합성을. 자, 솔루션 2로 가요. 얘를 뭐라고 둬요? 3 사인 x 더하기 4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둬요? k라고 둘 거잖아. 납득은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이 직선이 단위원 지나가야 되지.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 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4지. 그럼 이렇게 지나가지. 요때가 그러면 k 최대인 거 이해되냐고. 왜냐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k니까 요 3분의 k가 y절편이라고. 그럼 3분의 k 최대값이 3대 4대 5 되는 거 이해되나? 왜? 이게 3대 4니까 기울기 보니까 3대 4니까 3대 4, 3대 4대 5, 3대 4대 5. 요게 3분의 5인 거 이해되냐고. 그러면 이때가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따라서 여기 y절편 3분의 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5 이상 3분의 5 이하니까 k는 최소가 마이너스 5 최대가 5 되는 거 이해되지? 그럼 최대가 5 될 때가 이때잖아. 그런데 요 점에서 요 각이 세타니까 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란 말이야. 그러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이 기울기는 얼마다?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일 때다 하면 코사인 개수분의 사인 개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 다 연습을 해놓으라고. 이해되지, 그지? 우리 수준에서는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131번이었다. 이거는 131번이 아니고 너네 교재에서는 127번이죠. 아무튼 2012년 수능 20번이다. 2006년 수능 27번입니다. 자, 뭐 여기 뭐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니까 요 각이 세타죠. 이렇게 생겼죠. 이때 OA 프라임 누구죠? OA 프라임인데 여기 세타면 여기 세타인가? 따라서 이 길이가 2니까 2 코사인 세타 아닌가요? 자, 2 사인 세타죠. 요 길이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루트 3이죠. 아까 조건에서. 그럼 2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OB 프라임은. OA 프라임은 2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더하기 OB 프라임은 2루트 3 코사인 세타죠. 2루트 3 코사인 세타. 열나 쉽죠? 이거 최대값은 얼마야? 합성시키면 루트에 4 플러스 10인가? 그럼 얼마? 4가 최대값이 되죠? 4 사인의 누구다? 세타 플러스 알파 이런 꼴이 되니까. 그리고 이거 최대가 될 때는 탄젠트 세타가 누구분의 누구를 했어?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개수분의 사인 개수니까 루트 3분의 1이죠. 따라서 세타가 얼마일 때? 6분의 파이일 때가 답이다. 이렇게 쉽게 나오죠. 여기까지 정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솔루션 2
솔루션 2 2 사인 세타 누구? 2y죠. 2 루트 3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는 x좌표죠. 이걸 k라고 두면 기울기 얼마짜리 직선이야? 마이너스 루트 3짜리 직선이죠. 자, 단위 1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짜리 직선 그렸을 때 최대가 이때지. 그러면 요 각이 세타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이 기울기는 얼마다? 탄젠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다. 요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무튼 탄젠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세타는 얼마다?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지? 다음. 자, 이 정삼각형 있죠? 정삼각형에 여기 12분의 파이 되는 점 D를 잡고 A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 다음에 삼각형 ADP가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이 원 위에다 P를 잡아라 했잖아. 자, 여기 좀 봐봐. 어느 날 원이 살고 있었어. 여기 현이 하나 있어. 여기 현. 이해되죠? AD라는 현이 하나 있어. P를 어디다가 잡아야지 요 ADP 넓이가 제일 최대가 되냐 이거죠? 어디다가 잡아야 되냐 이거야. 그럼 이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될 거네. 이 높이가. 그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디 있어야 돼? 이 중심을 지나서 요렇게 지나가야 되지. 여기 P가 돼야 되지. 그럼 이 반지름이랑 접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따라서 얘랑 무슨 선? 평행선이 돼야지 ADP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AD랑 무슨 선? 평행한 접선 그렸을 때가 답이야. 그러니까 ADP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AD랑 평행인 접선일 때다.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나? 얘랑 평행선.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P일 때가 정답이죠. 이때 세타가 누가 세타였었어? 자, 요 P에 대해서 어디가 세타야? 요게 세타야? 그러면 요 연결해봐. 이렇게 연결하고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각이 세타라는 얘기지 지금. 그럼 끝났잖아. 자, 원 위에 어떤 점이 나타나면 이 중심하고 연결하라 그랬죠. 중심하고 또 연결해 봅니다. 이렇게. 그럼 요각이 세타면 요각도 뭐야? 세타인 건 확실하고. 그럼 이 각은 몇이야? 이 각은. 자,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니까 요각은 얼마야? 2세타 되는 거 확실하지? 이해되냐? 그런데 얘랑 얘랑 무슨 선이야 너 아까? 얘랑 얘랑 무슨 선이야? 평행선이라 했지? 근데 이 반지름하고 얘랑은 직각이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내려가 봐. 여기서 내려가면 얘랑 얘도 몇 도야? 얘랑 얘도 몇 도야? 90도 되는 거 확실하죠? 그러면 여기가 2세타면 여기 얼마? 2세타가 되겠죠? 아, 여기 2세타구나. 이거 적었어 내가. 2세타. 여기 직각. 그 다음 봐봐. 여기 12분의 파이고 여기는 정삼각형이니까 12분의 4파이죠. 3분의 파이니까 이 둘 합치면 12분의 5파이죠. 그럼 이 각은 12분의 5파이죠. 그럼 여기 12분의 5파이면 여기는 12분의 파이죠. 왜? 이 둘 더해서 2분의 파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2세타가 얼마다? 2세타가 12분의 얼마? 파이다. 이때 이거 2분의 사인 2세타 아닌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이때 2분의 1의 사인 2세타를 구하래. 요 얘기죠. 그러면 2분의 1의 사인의 12분의 파이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특수각으로 나타내면 12분의 파이는 특수각으로 나타내봐. 3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인가요? 그럼 2분의 1에다가 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4분의 루트 6이죠? 빼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니까 4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럼 요게 답이겠네, 그죠? 찾아봐, 뭐 있나? 자, 2분의 1 곱하기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이게 답이죠? 8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다. 요걸 이제 답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이제
연습이 필요할 뿐이야. 우리가 알겠냐? 연습이 필요한데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돼. 반드시 원칙을 지켜라. 첫 번째, 원 위에 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중심과 연결해라. 이건 이해되죠? 원 위에 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중심과 연결해라. 반지름이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각종 각에 대한 정보만 기입하더라도 무조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다음. 자, 요것도 2009년 4월 30번 문제죠. 정답률 37%. 자,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값의 범위인데 얘는 X고 얘는 각이 2분의 X죠. 그럼 요 코사인 제곱 2분의 X 요걸 한번 정리해봐. 자, 코사인 제곱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 2차식을 이렇게 1차식으로 고칠 수 있죠.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자, 3 사인 제곱 x 더하기 4 곱하기 요 녀석이니까 4랑 얘랑 곱하면 약분해서 2죠. 2, 1 플러스 코사인 x는 이거죠. 뭐 12 빼기 4k죠. 그러면 요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고칠 수 있겠나?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고치면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고치면 빼기 3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코사인 더하기 5는 12 빼기 4k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얘가 이제 실근 가지는데 요거를 우변으로 이항시켜 볼까? 3 코사인 제곱 빼기 2 코사인 플러스 7 빼기 4k는 0인가요? 얘가 어디에서 실근 가져야 되냐면 요 코사인 x는 당연히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겠죠. 요 치환하면 그러니까 3t의 제곱 빼기 2t 플러스 7 마이너스 4k는 0이 t가 어떤 범위 내에서 t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결국에는. 근데 얘가 2차 함수의 핵심은 축이지 축. 이 축이 3분의 1인가요? 끝났네. 어느 날 축이 3분의 1인 어떤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있었는데 그 새끼가 마이너스 1과 1 이하에서 자, 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이 t축과 만나야 되는 거지 결국에는. 그럼 이러면 안 되지 그지? 더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점점 내려와서 뭐 할 때부터 요렇게 접하는 순간 되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근을 가졌으니까. 그럼 점점 내려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디가 경계냐? 1 지나갈 때가 경계냐? 마이너스 1 지나갈 때가 경계냐? 그렇지. 마이너스 1 지나갈 때는 되는 그림이지 요거는. 가까스로 여기 근이 하나 생겼으니까 더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이 함수를 만약에 ft라고 하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다? 0 이상이 돼야 되지. 자,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얘보다는 같거나 올라가야 되니까 0 이상이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봐. 12 빼기 4k입니까? 요게 0 이상이다. 따라서 k는 3 이하가 되는 거 이해되나?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의 y좌표는 0 이하죠? 꼭지점 y좌표, 즉 f의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3분의 1 한번 대입해봐. 여기다 3분의 1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3분의 2인가요? 그럼 3분의 20인가요? 빼기 4k는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k는 3분의 5 이상인가? 그래서 k는 이건 3분의 5 이상이니까 따라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5 이상 3 이하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k 값의 범위를 정해줄 수 있겠죠. 이거 알파 베타니까 여기다가 30을 곱해서 이거 더하라는 얘기 아닌가? 여기다 30 곱하면 50? 여기다 30 곱하면 여기다 30 곱하면 50 더하기 3 아닌가? 그래서 5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우리가. 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건지 둘 다 PQ가. 자, 요 P가 2T 움직일 때 Q는 T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반지름 1이니까
얘가 2t면 이 각도 얼마야? 2t지. 그 다음에 얘가 t 움직이면 요 각도 t가 되는 거지. 이렇게 t, 2t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솔루션은 이 길이는 누구야? sin t지. 얘가 이렇게 돌아가도 어차피 sin t지 그냥. 따라서 이 길이는 그냥 sin t다. sin t는. 근데 이 길이는 p가 이쪽 반대로 가 있으면은 p가 여기 있으면 누구야 이 길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2t죠. 그러니까 절대값 누구다? 절대값 코사인의 2t다. 이렇게 해서 코사인 2t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코사인 2t가 양수일 때는 2t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일 때랑 2t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일 때랑 그 다음 2t가 2분의 3파이랑 2파이 사이일 때인가? 2t가 2분의 3파이랑 2파이 사이일 때다. 이 두 군데에서는 얘가 양수로 나오죠. 따라서 sin t라고 하는 거는 그냥 코사인 2t죠. 코사인 2t는 누구야? 1-2 사인 제곱인가? 자, 이걸 풀면 sin t가 얼마 나와요? 2 사인 제곱 더하기 sin 빼기 1은 0이니까 인수분해 하면 2 사인 빼기 1 이렇게 되나? 그러면 sin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요 구간에서 sin 2분의 1을 되려면 t가 6분의 파이 되나? 자, 그 다음에 sin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되나 확인해봐. 자, sin t는 양수지. 0 이상이죠.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죠. 안 되네 이거는. 그 다음에 요 구간 볼까? 요거 있죠. 요 때는 코사인이 음수지. 그럼 sin t는 여기 마이너스 1 곱해서 나와. 마이너스 코사인 2t야. 2 사인 제곱 t 빼기 1이지. 자, 요거 풀면 이제 2 사인 여기 빼기 1이고 여기 플러스 1 아닌가? 그럼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1인데 사인이 음수 안 되잖아. 그죠? 제로 파이 사이니까. 그럼 사인이 1이니까 얼마야 이거는? 2분의 파이? 자, 빠진 거 있나 확인하고 이제. 여기서 sin t가 2분의 1이 되려면 6분의 파이도 되지만 6분의 5파이도 되죠.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치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러니까 2분의 3파이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솔루션 1. 솔트 한번 봐봐. 솔루션 2. 답이 2분의 3이 나왔지 했던 건데 2분의 3파이가 답이 나왔죠. 솔루션 2. 자, 첫 번째 구간에서는 Q가 조금 움직였을 때죠. Q가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 둘이 Y는 X 대칭인 거 이해되냐? 요렇게 대칭성을 가지죠. 그러면 이 각은 4분의 파이죠. 그럼 이 둘의 합은 2분의 파이 되는 거 이해되죠? 둘의 합이 얼마가 된다고? 2분의 파이죠. 근데 이 각이 t고 여기가 2t니까 3t가 얼마다? 2분의 파이죠. 첫 번째 구간에서. 따라서 t는 얼마?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q가 더 많이 흘러갔어 이번에는. q가 두 번째 구간. 자, q가 더 높아졌어 이제. q가 더 높아졌어 이렇게. 그럼 q에서 내려가는 길이가 이거지. 자, 그럼 요놈 두 배는 어디 있겠어? 여기쯤에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의 무슨 좌표랑 같은 거야? x 길이랑 같은 거지 이거나. 이 길이랑 같아야 되지. 야, 그럼 이게 몇 도란 얘기야? 얘랑이 90도죠. 90도구나. 근데 여기가 2t지. 이 각이 2t지. 이 각이 t죠. 요 각이 t죠. 그럼 요 사이 각이 t 아닌가?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다 이때는? 2t 빼기 t가 2분의 파이죠. 2t 빼기 t는 2분의 파이다. 그래서 t는 2분의 파이 되겠죠. 더 움직여봐. q가 이 선을 넘어갈 수도 있지 이제. 세 번째로 q가 이쯤에 와 있으면 q에서 x축까지 거리가 이거지. 그럼 이놈 두 배는 여기쯤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따라서 이렇게 와서
이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얘랑 얘랑은 또 yx 대칭인가? yx 대칭인가요? 네. 그럼 얘랑 얘랑은 이 둘의 합을 2로 나눈 게 요거지? 4분의 3파이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만큼 돌아가고 여기서 이만큼 돌아갔으니까 이 각이랑 이 각 ET랑 사이값, 그러니까 그 중간값이, 즉 평균값이 4분의 3파이야. 그럼 T 더하기 ET를 2로 나눈 게 얼마라고? 4분의 3, 미안. 4분의 5파이죠. 4분의 5파이가 되죠. 따라서 이거 2분의 5파이지. 양변에 2 곱하면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3T가 2분의 5파이니까 T는 얼마다? 6분의 5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2018년 11월 29번이죠. 자, 이게 12인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렸는데 선분을 여기 세타죠, 여기가. 근데 사인 세타가 이렇게 생겼죠. 루트 10분의 1이죠. 루트 10대 1대 뭐다? 루트 10대 1대 뭐다? 아니 사인이 루트 10분의 1이잖아. 루트 10대 1대 3이죠. 그럼 이게 3대 1이죠. 그럼 이 길이를 뭐라고 둬요? 3K. 그럼 이 길이를 뭐라고 둬요? K로 둬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얼마지 이 길이는? 12-3K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다 무슨 짓 해요 우리는? 길 가다가 이등변 삼각형 주우면 뭐 잔인하게 수선 내리지 이렇게. 수선 내리면 이 길이가 6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아까 12였나요? 10. 이 높이 얼마면? 8. 그러면 이 각을 알파라고 두면 탄젠트 알파는 6분의 8이죠. 이해되냐? 요렇게 정보만 기입하면 돼. 6분의 8. 근데 여기서 FH 즉 요 길이 K를 묻는 거지 지금. 자, 이때 이제 K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은 얼마야? 알파 빼기 2세타인가요? 알파 빼기 2세타인가요? 네. 그러면 탄젠트 알파 빼기 2세타만 알면 그게 이거분의 이거니까 답 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자, 탄젠트 세타가 아까 3분의 1이었었지 아까. 요거 고치면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탄젠트 2세타가 나오죠. 자, 1 빼기 탄젠트 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2 탄젠트 세타. 그러면 3분의 2인가요? 그럼 9분의 8분의 9분의 6. 따라서 얼마? 8분의 6인가요? 그럼 4분의 3인가요? 맞나 확인하세요. 그럼 탄젠트 알파 빼기 2세타가 이거분의 이거죠. 자, 12 빼기 3K분의 K죠. 자, 12 빼기 3K분의 K는 탄젠트에다가 알파 빼기 2세타니까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2세타죠. 탄젠트 알파 탄젠트 2세타. 그럼 얼마야? 둘 곱하면 1이죠. 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2세타죠. 그럼 2분의 12분의 16에서 12분의 9 뺐나? 12분의 7인가요? 따라서 24분의 7이 나오나? 요렇게 되겠죠. 자, 요 분자랑 분모랑 곱하면 24K인가요? 24K는 7 곱하기 얘네들이니까 84 빼기 21K인가요? 45K는 84. K는 45분의 84죠. 45분의 얼마다? 84죠. 84를 3으로 나누면 28 맞나? 그래서 K가 15분의 28. 근데 K 묻는 거 맞지 지금?
그래서 K가 15분의 28이다. 이거 더 약분 안 되죠? 그럼 둘 더하면 43이 나오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년 7월 16번이죠. OA랑 OB랑 OC랑 같지? 그럼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이게? 아니, OB랑 OA랑 같으니까 무슨 삼각형? 이등변인데 요각이 세타면 요각 얼마야, 이거는? 솔루션 1.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인가? 그냥 적어, 여기죠. 요거는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자, 요것도 얼마, 요 각도? 요 전체 각도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번에는 이 길쭉한 새끼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이게 3세타니까 요 각은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3세타야? 그럼 요 각도 얼마?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3세타야? 무식하게 적은 거야. 그럼 이 큰 각에서 요 작은 각 빼면 요 사이각 나오죠? 여기서 이거 빼면 요 사이각은 얼마다? 세타 아닌가? 자, 세타다. 그 다음 이것도 이등변이지. 이렇게 길쭉한 놈. 여기가 2세타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요 큰 각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죠. 그럼 요 큰 각에서 요 작은 각 빼버리면 2분의 세타 아닌가? 요 각이?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2분의 세타죠.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솔루션 1 아니냐. 근데 요거를 뭐라 그랬어? 요 각을 BAC를 요거를 알파라 그랬죠. 요거 알파지. 요게 세타가 알파고 요 2분의 세타가 베타지. 끝났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빼기 2분의 세타니까 사인 제곱이 누구다?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죠. 는 2분의 누구다? 1 빼기 코사인 누구다? 세타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해되냐? 네. 근데 코사인 세타가 이게 얼마로 나왔어? 10분의 9로 나와 있지, 여기에. 그럼 2분의 10분의 1이니까 정답 뭐다? 20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천천히 그냥 여기 주어진 정보만 기입을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되냐? 자, 솔루션 2 한번 볼게요. 솔루션 2. 이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쟤네들이 길이가 요 OA랑 OB랑 OC랑 모두 어떻다? 같다는 얘기는 이 세 점이 뭐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원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원 위에 있는데 요 각이 2세타잖아 지금. 요 각이 2세타면 이쪽으로 한번 쏘아봐. 요렇게. 그럼 요 각은 뭐란 얘기야? 아니 이 원이 있다고 상상해봐. 그렇지. 이 새끼가 중심각이면 이거 원주각이지. 아, 세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냐? 그럼 이 각이 세타면 이렇게가 세타면 여기 쏘면 이 각은 뭐다? 2분의 세타 되겠죠? 아, 그래서 요 베타가 2분의 세타고 요 알파가 누구다? 세타가 되는 걸 이렇게 바로 알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설령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무식하게 이등변 삼각형만 천천히 따지더라도 답이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좋아. 괜찮아. 자, 2009년 9월 29번이죠. 자, A 양수, B 양수의 1이 아니다. fx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뭐 기억은 쉽죠? 1, 그 다음에 a, b 순서니까 x는 1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fx는 1보다 큰가 물어봤으니까 예를 들면 a가 2고 b가 4란 얘기지. 예를 든 거야. 그럼 a x제곱이 커, b x제곱이 커? b x제곱이 크고 로그 bx가 커요, 로그 ax가 커요? 이 아저씨야,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 오른쪽이지. 자, 이거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지. 어느 게 로그 2x고 어느 게 로그 4x야? 높은 게 누구야? 로그 누구야? 2x고 낮은 게 누구야? 로그 4x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y는 x에다 대칭을 시키면 자, 요 낮은 게 더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y는 4의 x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y는 x에 가까운 거 로그 2x가 대칭시키면 2x승 되겠죠. 이런 원리야. 그러니까 이게 a고 이게 b지. 이게 로그 b의 x, 로그 ax니까 로그 b의 x가 더 작고 로그 ax가 더 커. 로그 b의 x가 더 작고 로그 ax가 더 크다 이거야. 그 다음에 2의 x승보다 4의 x승이 큰 거 알겠죠? 얘보단 얘가 더 크죠? 얘가 작고 얘가 큰 놈이지. 그럼 큰 놈끼리 더하고 작은 놈끼리 더했으니까 1보다 더 어떻다? 크다. 이 기억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니은을 잘 생각해봐. 니은 생각했니? 니은을 보니까 1보다 작대요. 그럼 2분의 1하고 4분의 1이잖아. 그죠? 예를 들면 자, 이때 리미트 fx가 0으로 가는지 한번 보자. 리미트 ax제곱 나누기 bx제곱인데 x가 1보다 작으면 얘들아 1보다 작다. ab가 1보다 작으면 얘네들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 확실하단 말이야. 로그 계산의 핵심 개념은 밑변환식이지. 얘를 밑변환식으로 고치면 누구야? 로그 b분의 로그 x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로그 a분의 누구다? 로그 x죠.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뭘로 나누기로 했어? 분모 최고창 로그 x로 나누기로 했지. 따라서 남는 게 누구야? 로그 b분의 1분의 로그 a분의 1인 거 이해됩니까? 따라서 요거 다시 고치면 누구다? 로그 a분의 로그 b지. 요걸 다시 고치면 누구야? 로그 a의 b 되는 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0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로그 a의 b로 가는 거 이해되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니은 틀렸구나. 디귿 봅니다. x가 0에 가까워진대. x가 0에 가까워지면 얘네들은 어디로 가? 헐, 1로 가까워지지 어차피. 자, x가 0에 가까워질 때에 ax제곱 그 다음 b의 x제곱 얘네들은 어디로 간다고? 1에 가까워져. 반대로 로그 b의 x랑 로그 ax는 어디 가까워져?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플러스 무한대 가까워지죠. 자, 이해되냐?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아무튼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이게 만약에 ab가 1보다 작으면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니 로그 4분의 1의 x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ab가 1보다 큰 놈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어. 아무튼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간다고 얘네들아. 그럼 분모 최고차로 나누기로 했잖아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죠? 리미트 얘네들 어디로 간다고? 1로 가는 놈들인데 이거 로그 b분의 로그 x니까 분모 최고차가 로그 x지. 그럼 얘도 로그 x로 나누고 로그 x분의 ax제곱. 자, 얘네들도 전부 다 로그 x로 나눌 거야 이렇게. 얘는 로그 a분의 로그 x니까 로그 x로 나누면 누구다? 로그 a분의 1이지. 얘는 로그 b분의 로그 x니까 로그 x로 나누면 로그 b분의 1이다. 아까 문제랑 똑같아져 버려. 근데 이거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죽어버릴 놈들이지 어차피. 따라서 이거 다시 로그 a분의 로그 b로 고치면 뭐가 된다? 로그 a의 b가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 로그 a분의 b 어떻다? 맞다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납득이 됩니까? 좋아.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자, 시작. 합성함수 g.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 근데 자, 이 gx는 어차피 모든 곳에서 연속이죠. 모든 x에 대해서. 얘는 불연속일 수도 있는 점이 누구야? 1이지, 그지야?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1에서 연속이면 얘랑 얘랑 합성한 것도 모두 연속되는 건 이해되냐고. 그래서 첫 번째 요 놈이 요 자체가 연속함수면 즉 여기다 1 집어넣어봐. a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a가 1이면 fx도 연속이고 gx도 연속이니까 합성함수 당연히 연속이죠. 두 번째 a가 1이 아니면 fx가 끊어져 있지. 그럼 fx가 끊어졌기 때문에 g.fx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럼 g.fx 좌극한 뭐 굳이 적는다면
x가 1 빼기로 갈 때 g 도트 fx 해봐. x가 1 빼기로 가면 자 fx는 어디 가까워져? a에 가까워지죠. 그럼 ga가 되겠죠.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자 1 우극한 해봐. 1 플러스로 가면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1에 가까워지지. 따라서 g1이 돼버리죠. 그럼 g1은 얼마다? 2분의 5인가요? 그럼 이 둘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되죠. 양변에 2 곱하고 그럼 2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는 5죠. 다시 양변에 2의 a제곱 곱하죠. 그럼 2 곱하기 2의 2a제곱 빼기 5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2가 0이니까 2 곱하기 2의 a제곱 2의 a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가요? 자 따라서 2의 a제곱은 2 또는 누구다? 2분의 1이죠. 그럼 a는 뭐 또는 뭐야? 1 또는 누구다?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때 그럼 a는 1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모든 a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건 뭐 너무 싱거운 문제가 되겠죠. 그냥 우리가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빨리 읽어봅니다. 2021년 6월 30번 문제죠. 자, fx가 이렇게 절대값의 합으로 정의 내려졌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그 다음에 주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0부터 3까지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주기가 3이죠. 자, 그래서 x가 3 증가할 때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gx가 정의 내려지기를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에 h분의 자 f의 2의 x 플러스 h 이렇게 나와 있죠. 빼기 f의 2의 x승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x야. 자, 이때 gx가 마이너스 5에서 5까지의 범위 내에서 불연속인 a 값 중에서 자, 작은 수부터 나열한 게 이렇게 된대. 요 gx가 불연속인 점들을 이렇게 나열해 본 거죠. 이때 n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ln 2분의 g의 ak를 구하라. 자, k는 1에서부터 n까지 g의 ak 나누기 ln 2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요 분자가 합성함수 꼴이잖아. 그잖아. 그럼 이걸 간단하게 한번 치환을 해봐. 요 f의 2의 x승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kx라는 함수로 치환해봐. 이렇게 치환하면 요 gx가 다시 정의 내리시죠. 그럼 gx는 어떻게 정의 내리시냐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에 절대값에 h분의 k에 뭐가 된다? x 플러스 h 빼기 kx가 되겠죠. 그럼 요 평균 변화율, 즉 우미분 계수 절대값 씌운 거죠. 평균 변화율 우극한에다 절대값 씌웠어. 우미분 계수에 절대값 씌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요 도대체 kx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우미분 계수의 절대값 그래프도 그려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 kx, 즉 f의 2x 그래프를 한번 해보자. f의 2의 x승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봐. 여기다가 kx, 즉 f의 2의 x승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런데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됐죠. 자, x가 0에서 1까지 변해가면 x가 0에서 1까지 변해가면 자,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래프가 됩니다. x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는 자,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fx가. 근데 우리는 fx가 아니라 f의 2의 x승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f의 2의 x승 그래프를 그리려면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 fx가 이거니까 2의 x승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 사이에서는 f의 2x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x 대신에 2x승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x승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의 x제곱이 0에서 1 사이. 그러면 2의 x제곱이 0에서 1 사이면 x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x는 0 이하가 되겠죠. 자, x가 0 이하에서는 요 k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럼 이 그래프는 2의 x승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해서 평행이동해왔죠. 이거를 이렇게 x축 대칭해서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만들었죠. 따라서 모양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0 이하일 때 이 그래프 x에다 0 대입하면 0,1이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 그래프가 되겠죠. 자, y는 누구다?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3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x가 1에서 2까지 변해가면 fx는 1이죠.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두 번째 구간 자, x가 1에서부터 2까지 변해가면 fx는 1 그래프가 됩니다. x가 1에서부터 2까지 변해가면 fx는 1이야. 근데 우리는 f의 2의 x승 그래프를 f의 2의 x승 그래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의 x의 범위를 적어주면 되죠. 그럼 2부터 4까지죠. 자, 2의 x승이 2의 x승이 1부터 2까지 있어야지 f의 2x가 그대로 정의 내려지죠. 자, 그러면 얘는 누구다? 역시 1이다. 자, 2의 x승이 1에서 2까지니까 x는 누구다? 0에서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x가 0에서 1까지는 자, kx 그래프가 y는 1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납득이 됐죠? x가 1에서 2까지 변해갈 때 fx가 1이니까 2의 x승이 1에서 2까지 변해가야지 f의 2의 x승도 1 되는 거 이해되죠? 그죠? 이대로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나가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은 자, x가 2에서 3까지 변해가면 이 그래프는 다시 누구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죠. 자, y는 2x 빼기 3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더라. 자, 세 번째 x가 2부터 3까지 변해가면 fx는 마이너스 2x 2x 마이너스 3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2의 x승이 어디서부터? 2부터 3까지 변해가면 f의 2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3 즉 2의 x 플러스 1 빼기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 구간은 x가 누구야? 1부터 로그 2의 3까지 변해가는 거죠. 자, x가 1부터 로그 2의 3까지. 로그 2의 3이 바로 옆에 있지만 그림 그리기 너무 힘드니까 여기다가 로그 2의 3을 적어주자. 이 사이 구간에서는 누구다?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그래프. 얘는 2의 x승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죠. 자, 얘는 2의 x승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2의 x승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다가 x 대신에 로그 2의 3을 대입하면 자, 2 곱하기 3 빼기 3이니까 이게 3이 되겠죠. 이 높이는 참고로 3이 됩니다. y좌표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자, 그 다음 네 번째 구간 x가 3부터 4까지면 fx는 자, x가 3부터 4까지 그래프에서 fx가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이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합시다. 자,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니까 2의 x제곱이 3에서부터 4까지 사이에서는 자, f의 2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2의 x승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k가 되겠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2의 x승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해서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로그 2의 누굽니까? 로그 2의 3에서 x가 로그 2의 3에서
2까지죠. 로그 2의 3에서 2까지가 되겠죠. 여기 2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 그래프는 누구였냐면 y는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빼기 3이죠. 2의 x 플러스 1 빼기 3 그래프였고 요 옆에 있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k 꼴의 그래프가 되더라.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에서 5까지가 되겠죠. 자, 4에서 5까지 fx는 1이죠, 다시. 이해되냐? x가 다섯 번째 4에서 5까지면 fx는 1이야. 그러면 2의 x제곱이 4에서 5까지면 f의 2의 x제곱도 1이죠. x가 누구? 2부터 로그 2의 5까지죠. x가 2부터 로그 2의 5까지면 f의 2x는 1이다. 다시 1이다. 이렇게. 자, 2부터 어디까지? 요 점 좌표가 로그 2의 5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다시 1이 되더라. 그럼 5부터 6까지는 fx가 x가 5부터 6 사이에서는 fx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죠. 뭐 2x 플러스 k2라 그러면 기울기 2인 직선이죠. 자, 그러면 얘는 누구야? 한 개만 더 적어줄게 내가. x가 5부터 6 사이면 fx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다. 그러면 2의 x제곱이 5부터 6 사이면 f의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의 x 플러스 k2죠. 따라서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상수항이다. 이런 꼴이 됩니다. 따라서 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다시 이 그래프는 다시 누구다? y는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상수항이다. 그 다음 그러면 로그 2의 6에서 로그 2의 7 사이는 어떻게 될까? 로그 2의 6에서 자 여기 로그 2의 7까지는 다시 뭐가 됩니까? 6에서 7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다시 내려오겠죠. 자, 얘는 y는 2의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뭐 어떤 상수항이다. 그 다음 다시 7에서 8 사이에는 얘가 상수함수니까 얘도 상수함수다. 얘는 로그 2의 8이죠. 그러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f의 2x 그래프, 즉 kx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거죠. 요 k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거죠. 요게 kx의 그래프가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설명하느라고 선생님 많이 적은 거야. 여러분들 요거 생략할 수 있으면 그냥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풀어도 돼, 저렇게. 문제는 이런 거죠. 자, 요 kx의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값 또는 우미분 계수의 절대값을 씌운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미분 계수의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제일 쉬운 데부터 한번 해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장 쉬운 데부터 한번 해보면 0일 때 한번 해봐. 0. 자, x가 0이면 0에서 우극한, 자, 0에서 우미분 계수의 절대값이야. 0에서 우미분 계수 절대값은 0이지 그냥. 0하고 0 오른쪽하고 기울기 극한값이니까 0에서 우미분 계수는 절대값 씌워도 0이죠 그냥 0. 그 다음에 이런 데 한번 해봐. 0.5 같은 데 한번 해봐. 2분의 1 같은 데. 2분의 1 같은 데 한번 해보면 0이죠 0. 우미분계수 0이죠 0. 0 이렇게 찍었습니다. 미안합니다. 0. 2분의 1 해봐. 2분의 1 우미분계수 절대값. 2분의 1 점하고 2분의 1 옆에 있는 점하고 어때요? 평균 변화율 값이 0이지 그냥 이것도. 여기서도 0이더라. 따라서 어디까지 0이다? 1 되기 전까지는 우미분계수 절대값은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1 왼쪽에 이런 데 한번 해봐. 자, 요런 점을 한번 잡아봐. 자, 요런 점을 x라고 두면, 요 점을 x라고 두면, 요 x에서 우미분계수는, 우미분계수 절대값은 이 점에서의 접선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죠. 근데 이 점의 접선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0이 아니라, 여기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절대값 씌우면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여기다 절대값 씌워서 2분의 1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이 접선 기울기가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절대값이 커지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점 이 오미분계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절대값이 커져. 거기다 절대값 씌웠으니까 얼마다? 점점 양의 값으로부터 절대값이 커지겠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절대값 씌워서 2분의 1, 마이너스 1일 때는 절대값 씌워서 1. 그러면 마이너스 2, 접선 기울기 마이너스 2일 때는 절대값 씌워서 2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점점 오미분계수 절대값은 커지겠죠.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점점 커지더라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점점 커져서 이렇게 돼버려. 점점 커져서 이렇게 되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누구다? 바로 이 GX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점을 찾을 수는 있겠죠. 이거 미분해서 0 대입한 거니까 이거 미분해서 0 대입해봐. 이거 미분하면 Y'은 마이너스 ln 2의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뭐 됩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ln 2인데 절대값 씌웠으니까 여기가 2ln 2가 되겠죠. 굳이 따진다면 요 높이가 2ln 2다.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여기는 0이 되더라. 그리고 이 점 있지, 이 점. 1에서의 이 평균 변화율 우극하는 이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거기다 1 대입한 거죠. 이거 미분하면 뭐야? 이거 미분하면 ln 2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이죠.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1 대입하면 4 곱하기 ln 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갑자기 4 곱하기 ln 2로 띄어버립니다. 우극한 값 4 곱하기 ln 2로 띄어버려. 여기 2ln인데 여기서 4ln 2로 시작해 이제. 이 높이는 4ln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거기서부터 기울기가 여기 접선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점점 떨어집니다. 아, 여기서 점점 접선 기울기 미안해 급해지죠. 급해져서 자, 요 점에서는 어떻게 되나? 요 점에 가까워질수록 여기 접선 기울기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거 미분한 거에다가 뭘 집어넣어? 로그 2의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자, 여기다 로그 2의 3 집어넣으면 얘는 2ln 2 곱하기 2의 x승이니까 여기다 로그 2의 3 집어넣으면 6ln 2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죠. 여기 4ln에서 시작해서 6ln 2로 이렇게 점점 증가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딱 요점이 됐을 때는 요점에서 이 우미분계수니까 자, 딱 요점, 즉 로그 2의 3의 우미분계수는 이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가 되겠죠. 즉 얘를 미분해서 거기다 뭐 집어넣은 거야? 로그 2의 3을 집어넣은 게 이 점에서의 우미분계수죠. 이거 미분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ln 2의 x 플러스 1제곱. 2x 플러스 1제곱은 2 곱하기 2x승이죠. 거기다가 로그 2의 3을 딱 때려 넣으면 2 곱하기 3 곱하기 즉 6ln 2가 되겠죠. 절대값 씌웠으니까. 얘랑 어때요? 아까 똑같죠? 따라서 여기 우미분계수 절대값 씌운 거는 얘랑 똑같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내려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와 이런 식으로 이 우극하는 0이죠. 다시 0. 자, 그래서 여기 이 G2라고 하는 것은 2에서의 우극한의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우극한의 절대값이니까 다시 0으로 딱 내려앉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가겠죠. 아, 이렇게 반복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는 불연속이죠. 0에서 불연속이죠. 이렇게 오다가 1에서 불연속이죠. 이렇게 오다가 로그 2의 3에서 불연속, 다시 2에서 불연속, 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점은 어떻게 되나? 요 점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요 점에서는 요 평균 변화율 우극한에다 절대값 씌웠으니까 요 점 똑같죠? 여기는 연속이죠. 그래서 절대값 씌웠으니까. 따라서 로그 2의 3은 불연속이 안 된다. 로그 2의 6도 그럼 불연속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로그 2의 5 넣으면 어떤 점에서부터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고 다시 여기 0 될 거니까 따라서 로그 2의 3, 로그 2의 6 이런 점들을 제외하고 불연속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불연속점이 없죠. 당연히 이렇게 쭉 올라갔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의 불연속이라 그랬죠. 마이너스부터 5까지 불연속 0. 그 다음에 여기 누구야? 로그 2의 2, 로그 2의 3, 이건 불연속 아니죠. 자, 로그 2의 1, 로그 2의 2. 자, 로그 2의 1, 로그 2의 2. 근데 로그 2의 3은 연속이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4, 로그 2의 5. 그 다음 로그 2의 6은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거 3의 배수되는 건 연속이죠. 로그 2의 7, 로그 2의 8. 자, 그런데 5까지 가자 그랬으니까 로그 2의 32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자, 로그 2의 31이 마지막이 되겠죠. 요저는 로그 2의 29가 되겠죠. 28, 29. 자, 그래서 요 개수가 불연속점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30까지 3의 배수 아닌 게 20개죠. 그럼 얘는 몇 개다? 한 개 더 있으니까 21개가 되겠죠. 따라서 아까 요 n 값은 21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n은 21개인데 요 시그마가 얼마냐 이거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ln 2분의 g의 ak 값도 구해보자. 자, n은 21인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ln 2분의 g의 ak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21에다가 더하기 요 ln 2분의 1 밖으로 빼내고 괄호 열고 g의 a1, g의 a1 값이 아까 로그 2의 1이죠. 즉 0이죠. g의 a2 요거죠. g의 1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g의 a3는 2죠. 더하기 g의 a4, 로그 2의 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31개 값을 다 더하라는 얘기인데 g0이 얼마냐면 0이죠. 그 다음에 g2도 0이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그 다음에 g의 로그 2의 6도 g의 로그 2의 얼마가 0이야? 로그 2의 7도 0이죠. g의 로그 2의 7 더하기 g의 로그 2의 8 이렇게 되는데 얘도 0이야. 자, 따라서 0 되는 값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죠. 그럼 21 더하기 ln 2분의 1을 한 다음에 g1이 얼마냐 하면 g1 값은 요거죠. 2ln 2죠. 자, 미분해서 1 대입하니까 이게 2ln이냐 4ln이냐 우리가 아까 요거 미분한 게 요 꼴이죠. 여기다 1 대입하면 4ln2죠. 4ln2가 되겠죠. 그 다음에 g의 로그 2의 5, g의 로그 2의 5. 이 그래프가 미분한 게 요거 미분했으니까 어차피 요거 미분하면 누구야? 얘 미분하면 2의 x 플러스 1제곱 미분한 거니까 ln 2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이야. 2 곱하기 2x에서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 로그 2의 5, 여기다 로그 2의 5 넣으면 10 ln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의 3. 자, G3. 근데 여기 로그 2의 8부터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지. 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라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아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라서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 꼴이지. 따라서 이거 미분하면 뭐 됩니까? 2의 ln 2 곱하기 다시 이거죠. 똑같습니다. 2의 x 플러스 1제곱 미분하면 다시 이거야. 거기다가 로그 2의 8, 즉 3을 넣으면 되죠. 여기 3 넣으면 16 곱하기 ln 2가 되겠죠. 자, G3은 16 곱하기 ln 2다 하면 규칙성이 보이죠. 요 4, 10, 16이니까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니까 6n 빼기 2가 되겠죠. 4, 10, 16이니까. 자, 요런 게 몇 개가 나오냐 하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게 21개 반복되는 거니까 요 살아있는 게 10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요런 게 10개가 나와요. 그럼 요걸 10개를 묶으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하면 여기서 10번째가 여기 10 집어넣으면 58 ln2죠. 자, 그러면 21 더하기 ln 2분의 1 곱하기 얘네들을 ln2로 묶으면 4 플러스 10 플러스 5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약분되죠. 이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31 곱하기 항수 10개니까 요 합이 310이죠. 310이랑 21 더했으니까 331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선생님 설명하느라고 좀 길게 적어줬는데 여기서 관건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요 f의 2의 x승이란 첫 번째 관건은 f의 2의 x승을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요 우미분계수의 극한값이라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kx, 즉 f의 2의 x승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려보면 규칙성도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각 점들에서의 우미분계수 값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0이 됐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왔다가 0이 됐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0이 됐다가 이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칙성을. 그러면 여기서 불연속점의 규칙성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불연속점의 규칙성도 찾아낼 수 있고 그 점에서 gx 값도 그냥 대입만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것이 2021년 6월 30번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제가 뭐였냐면은 2015년 수능 30번입니다. 2015년 수능 30번. 자, 이 문제도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손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접근 방법만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어. 선생님 좀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까, 선생님? 문제를 풀지도 못하면서 간단하게 푸는 걸 왜 얘기를 하니? 우선은 풀고 봐야 될 거 아니야. 푸는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시간을 좀 줄 수 있는데 풀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간단한 방법만 해주세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냐? 멍청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연수 n이죠. 자, gx는 100 절대값 fx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 k승인데 그러면 요 fx를 알아야지 절대값 fx도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fx를 생각해보면 fx는 2의 x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0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됩니다. 이게 fx입니다. 납득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넣고 3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f의 x제곱을 생각해보면 2의 x제곱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이건 항상 양수죠. f의 x제곱 그래프는 뭐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자, 양수 그래프가 되더라. 아무튼 항상 양수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fx 세제곱은 2의 x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몇 콤마 0 지나가나? 마이너스 1,0 지나가는 거 확실하죠? 자,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래야지 여기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k가 짝수가 되면 항상 양수구나. k가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음수고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는 양수가 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림 그려보니까. 근데 n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냐? 그러면 n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선생님 보고 이 문제 풀으라 그러면 자, gx는 이렇게 풀어요. 100 절대값 fx 내가 실전에 가서 이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빼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 절대값 f의 xk 왜? n이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10일 때를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가. 이게 중요한 접근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이 정도면 풀립니다.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자,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은 100의 절대값 fx에서 빼기 자, 괄호 열고 절대값 f의 누구? x 더하기 절대값 f의 누구? x제곱.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값 f의 x의 10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해되죠? 그런데 100 절대값 fx에서 빼기 괄호 열고 절대값 fx 더하기 절대값 f의 x 세제곱
더하기 절대값 f의 x의 구제곱 괄호 닫고 이렇게 푸는 이유를 생각해야죠. 자, x의 구제곱 그 다음 빼기 괄호 열고 절대값 fx 제곱이죠. 왜? 아까 여기가 짝수 차수가 되면 이게 무조건 양수였다고. 그러니까 절대값 f의 x제곱은 그냥 f의 x제곱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f의 x 4제곱도 여기 x 4제곱 집어넣으면 2의 x 4제곱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무조건 양수죠. 따라서 얘네들은 절대값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 붙여준 거야. 그래서 f의 x의 10제곱이다. 요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납득이 됩니까? 그럼 이 절대값을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홀수 차수가 들어있는 놈들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좁게 올라가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f의 xk승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f의 xk승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나와. 즉 마이너스 100 fx가 되죠. 그 다음 여기 전부 다 마이너스 1 곱해서 나오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죠. fx, fx 세제곱, fx 9제곱 이렇게 바뀌었어. 얘는 빼기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요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냥 fx가 되죠. 자, 마이너스 1보다 컸을 때는 그냥 fx야. 그냥 fx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안 붙습니다. 따라서 얘는 100 fx가 되죠. 그 다음에 빼기 그대로 살아있고 괄호 열고 fx부터 시작해서 fx 9제곱 홀수 차수들의 합이죠. 그 다음 빼기 요 짝수 차수들은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든 작든 간에 요거 그대로죠.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졌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짝수 차수들 합 마이너스 짝수 차수들의 합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분 가능해지려면 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결과랑 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결과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100 f 프라임 마이너스 1 더하기 요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되고 얘 미분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더하기 3 곱하기 x의 제곱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 9x제곱 f 프라임 x 9제곱이죠. 9x 8제곱 f 프라임 자, 요 마이너스 1에 9제곱 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빼기 얘네들 미분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죠. 빼기 요것들 다 미분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참고로 봐봐. 얘 미분하면 2x f 프라임 x 제곱이죠. x 제곱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략. 그 다음 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같아야 되겠죠. 얘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100 f 프라임 마이너스 1 빼기 괄호 열고 요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은 거니까 요거 그대로죠.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9 마이너스 1의 8제곱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 빼기 얘는 절대값 뭐 마이너스 1보다 크나 작으나 똑같은 함수니까 요거 그대로 됩니다. 이 둘이 같아야 돼. 그럼 어차피 이 짝수 차수들은 빼기 얘 빼기 얘 이렇게 죽어버리죠. 자, 이때 잘 봐. 이 값을 만약에 우리가 a라고 생각해봐. 거기다가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죠. 그럼 a랑 마이너스 a랑 서로 같아야 되지.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0이 되냐고 안 되는 거 봐봐. a는 자 마이너스 100 f 프라임 마이너스 1 더하기 얘네들이야.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 괄호 열고 1 플러스 3 플러스 점점점점 9 이게 지금 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 괄호 열고 마이너스 100 더하기 1부터 1, 3, 5, 7, 9까지니까 택도 없죠. 이 값이 10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n이 10인 경우 한 케이스를 딱 보니까 규칙성을 알겠더라 이 말이야. 이 짝수들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짝수 차수 미분한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짝수 차수 미분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같아서 서로 없어지기 때문에 짝수 차수는 아무도 의미도 없고 이 홀수 차수들 정리했을 때 이 뒷부분이 뭐가 돼야 돼? 100f'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얘랑 얘랑 죽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n이 10 가지고는 지금 택이 없잖아. 자, 그러면 얘를 한 개만 더 들어봐. 만약에 지금 n이 10이니까 뭐 택도 없으니까 n이 만약에 뭐 크다고 생각해봐. 뭐 n이 한 40쯤 된다고 생각해봐. 40쯤 되면 여기 x 1제곱부터 x 40제곱까지 되니까 자, gx는 100 절대값 fx부터 시작해서 빼기 괄호 열고 절대값 fx 더하기 절대값 fx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값의 f의 x에 뭐 39제곱까지 가겠죠. 여기 40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빼기 여기 짝수 차수는 적을 필요 없다 그랬어 우리가 아까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자, 그럼 얘를 이제 풀어낼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오냐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100fx 되고 빼기 누구야? fx 더하기 자 fx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고 이제 의미를 알겠죠? 요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100fx 더하기 얘네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미분해봐 이거를. 그럼 g'x는 이 위쪽은 100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어버려. 자, 얘는 100 f' 마이너스 1 빼기 괄호 열고 이거 미분하면 누구다? f' 마이너스 1 얘 미분하면 3x제곱 f' 자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얘 미분하면 39x에 마이너스 1에 38제곱 f'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100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더하기 얘네들이 돼버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같아지려면 자, 이 위에 있는 이 값이 0이 돼야 되죠. 자, 근데 이 위에 있는 값을 정리하면 100 f' 마이너스 1 빼기 f' 마이너스 1 괄호 열고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39가 되는데 자, 이거 양끝항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다? 양끝항 더해서 2로 나누면 20. 그 다음에 항수가 요거 몇 개예요? 항수가 1부터 39니까 20개 아닌가 이 항수가? 그럼 이거는 100f'-1 빼기 400f'-1이니까 너무 뭐 하더라? 너무 크더라. 납득이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의미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도대체 여기가 얼마에서 끝나야지 이 합이 지금 100이 되냐 이런 얘기야. 납득이 되죠? 그래 뭐 이렇게 해도 돼. 13579에서 얼마까지 더해야지 100이야? 13579에서 얼마까지 더해야지 100이야? 여기가 2k-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k개죠. 끝항, 첫항 끝항 더해서 2로 나누면 k. 항수 k개니까 k제곱이 100이 되면 되죠. 따라서 k는 얼마다? 10이다. 여기 k에다 10 집어넣으면 13579, 19까지 더해야지 뭐가 나온다? 바로 10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 이 k가 만약에 홀수라면 k는 어디까지 가야 돼? 19항까지만 가야 되죠. 여기가 얼마까지 가야 돼? 여기 19항까지만 가고 그럼 얘는 짝수 번째 항은 절대값 f의 x의 18제곱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지. 뭐 이 뒤에 건 상관없지만 그럼 얘를 미분해서 대입하면 여기가 19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1부터 19까지니까 100f'-1 빼기 100f'-1이니까 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n은 첫 번째로는 요때는 n이 얼마다? 19면 되겠다. 요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 짝수 번째 항이 상관이 없었으니까 n이 얼마일 때도 되겠어? n이 20일 때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요게 뭘로 바뀌는 거야? 18제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값 fx 20제곱에서 끝나죠. 얘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n이 19일 때 또는 20일 때 이렇게 성립할 수 있다. n이 21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알겠어? n이 21이 되면
여기에 1부터 19까지가 아니라 1부터 21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 뒤쪽이 크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납득이 되죠? 그래서 n은 19 또는 20이다. 자, 이 문제에서 이거 합을 구하는 거죠. 따라서 이 둘을 합쳤더니 얼마가 된다? 39가 된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속아가지고 이미 이 결과를 다 해놓고 나서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바로 풀이가 들어가는 거는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n이 10일 때 11일 때 이렇게 예를 들어보니까 이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 뒤쪽의 합이 뒤쪽의 개수의 합이 100이 될 때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반드시 실전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